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있는 J리그 6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J리그가 총 8경기가 있는데 토요일에 6경기, 일요일에 2경기가 있어서 토요일 6경기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일단 1번 경기부터 좀 경기력과 좀 데이터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포로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3승 2패로 지금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1승 3무로 일단 연무를 계속해서 연속 무승부를 해오다가 지난 경기에 승리하면서 연무를 좀 끊어냈습니다.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만 보면 지금 5승으로 사포로가 사간도스에게 좀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배당적인 확률에선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 좀 많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고요. 경기력을 보면 일단 뭐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을 때 좋은 팀이죠. 루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가 선수가 지속적으로 결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지금 뭐 사포로의 이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3백을 좀 쓰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일단 사포로 팀 자체가 공간이 있을 때 좀 좋은 팀인데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 제 생각에서는 제가 봤던 경기력에서는 공간을 그렇게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닙니다. 측면에 대한 공간이 있긴 하지만 뒷공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내주지는 않는 팀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포로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사포로의 이런 측면 공간 자체는 사간도스가 경기장을 좀 넓게 쓰는 팀이고 측면에서의 이런 크로스 공격과 오버래핑이 또 굉장히 좋은 팀이고 압박 역시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사간도스 쪽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사포로고 홈에서 지금 최근에 3연승을 하고 있는 사포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간도스의 승보다는 차라리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승부패 중에서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팀을 봤을 때 말씀드렸던 사포로가 공간이 있을 때 좋은 팀인데 사간도스가 공간을 많이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사간도스 역시 이런 사포로의 이런 공간들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많은 득점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포로의 핸디캡 패 쪽을 사간도스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1번 경기에서는 사포로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산프히로 대 요코FC의 경기고요. 산프히로 같은 경우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요코FC 같은 경우는 2승 3패로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번 시즌에 산프히로가 요코FC 상대로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경기력을 말씀을 드리면 산프히로는 페레이라 선수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비에이라 선수는 교체로 출전을 또 했고요. 공간이 있을 때 이런 뒷공간과 침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고 공간이 없을 때는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압박을 해서 볼을 탈취한 후에 역습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아서 최근에 산프히로가 지난 경기도 그랬고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득점을 그래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이런 역습과 뒷공간에 한 방이 있지만 결정력이 좀 아쉽고 수비적으로 좀 너무 좋지 않아요. 라인을 좀 못 맞추고 뒷공간도 많이 내주고 크로스 공격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세트피스에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2로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던 요코FC였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정배로 산프히로의 승을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배당이 거의 한 1.4점대 배당으로 1.3점대 배당으로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산프히로는 좀 너무 몰리면 좀
부러질 때가 많아서 좀 애매한 경기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의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 요코 FC가 수비적으로 너무 좋지 않고 산프이로가 결정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공격력 자체는 굉장히 좋고 또 마무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상대 전적도 이번 시즌 요코 FC 상대로 좋았던 산프이로였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난하게 산프이로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프이로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프이로 자체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FC가 그래도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요코FC의 수비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산프이로 역시 득점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봐서 이 경기는 좀 다득점 경기로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산프이로가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것보다는 한 2점 차 이상의 좀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 시미즈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지금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세레소 오사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좀 공격 지역에서 그리고 압박도 좀 좋은 편이고 이 팀도 약간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결정력이 터지는 날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있고 역습과 세트피스, 크로스 이런 한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한방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던 이런 경기력 부분에서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과 중앙, 뭐 뒷공간 등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좀 안정적인 팀이죠. 그리고 김진영 키퍼가 선방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밸런스도 좋고 역습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측면에서의 이 사카모토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뭐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세레소 오사카기도 하고 시미즈가 결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 득점을 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무승부도 보이는 게 세레소가 좀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시미즈가 수비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은 세레소 오사카여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세레소 오사카 정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미즈의 패를 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천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는 조금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당이 오버가 정배고요. 그리고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에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언오버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언오버를 만약에 가신다면 저는 이 경기 좀 역배긴 하지만 세레소 오사카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시미즈가 득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 세레소 역시 좀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어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세레소 오사카가 1대 0으로 좀 어렵게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경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시미즈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센다이의 경기고요.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 4승 1무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쇼난에게 충격 패배 이후에는 지금 그 경기 이후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샌데이 같은 경우에 1무 4패로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1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데이터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간바 오사카가 좀 우세한 경기로 생각이 듭니다. 배당에서의 확률도 국내에선 승과 해외 배당에서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그래서 승무패는 사실 이 경기는 조금 패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경기로 생각이 들고 경기력적인 부분만 본다면 간바 오사카가 전방에서 해주는 패스 플레이나 크로스, 세트 패스가 또 굉장히 좋고
센다이는 지금 저메인 선수가 없습니다. 게드스 선수는 있지만 저메인 선수가 지속적으로 결장을 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후반에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J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팀이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뭐 공간도 굉장히 많고 침투 선수 다 놓치고 크로스도 너무 약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본다면 간바오사카의 승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간바오사카의 흐름적인 부분에서 홈에서 연승을 좀 길게 하고 있다라는 점과 센다이가 뭔가 이렇게 좀 간바오사카 쪽으로 몰릴 만한 경기에서 이 쇼난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간바오사카가 저는 뭔가 이변이 날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변으로 본다면 저는 무승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경기는 승무패 조금 패스를 하시고 언오버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4번 경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승부 쪽을 이변이라면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 센다이가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좀 좋지 않고 간바오사카가 뭐 센다이가 그래도 좀 이변을 만들어 내려면 좀 이 경기는 좀 오버가 나와야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간바오사카가 굉장히 좋지만 수비적으로 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뽀백으로 바뀌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샌데이가 그래도 역습 한 방은 좀 있어서 오히려 이변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센다이 쪽으로 좀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7위 요코마리 대 9위 우라와 레즈의 경기고요. 요코마리는 2승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에 2승 3무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선 3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좀 배당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배당 자체가 요코마리가 너무나도 정배를 받았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만 본다면 요코마리는 연패를 하고 있고 우라레즈는 연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6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코마리에게 너무나 낮은 정배를 줬다라는 점에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구매율이 그렇게 많이 몰린 경기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 전적에서 3승 1무 1패로 요코마리가 우라레즈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요코마리가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좀 많이 불안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니오와 주니오르 선수를 활용해서 공간이 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중앙 공간에 대한 볼란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수비 주력이 느려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측면에 대한 공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라레즈가 좀 단순한 공격 패턴이더라도 좀 이런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팀, 둘 다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팀이 어디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우라보다는 좀 요코마리가 공격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요코마리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만 이제 3.5점으로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점이어서 저는 좀 오버를 갈지 언더를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언더가 이 경기에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마리가 결정력이 있어서 좀 떨어지고
두 팀의 수비적인 모습들을 본다면 사실 오버 쪽으로 나올 그냥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두 팀 다 결정력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라는 페널티킥을 잘 얻어내긴 하지만 페널티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좀 언더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결정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 경기는 의외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3.5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요코마리가 좀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약간 승무패 쪽보다는 좀 언오버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3.5점 기준으로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3승 2패로 1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가와사키는 4승 1패로 연승이 끊겼고요. 하지만 원정에서는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말이 필요 없는 팀이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공권에 대한 에베나르도 선수를 활용한 제공권이 굉장히 좋고, 또 측면에서의 이런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트피스도 좋고, 역습도 좋고, 공격적으로 괜찮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적으로 뒷공간과 크로스에 대한 불안함이 좀 많습니다. 측면에 대한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가와사키가 지난 경기 조금 사포로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찬스들을 그날따라 이상하게 좀 평소의 가와사키 모습과 조금 다르게 찬스들이 있었는데 1대1 찬스들이 분명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가와사키였다면 그것들을 다 득점을 하면서 분명히 역전을 했을 텐데 그날따라 득점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날 제외하고서 원래의 가와사키라면 지금의 가시마의 수비진을 봤을 때 그리고 가와사키가 연패를 할 것 같진 않고 또한 지금 가시마가 16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좀 나눠진다면 저는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가시마 쪽보다는 배당이 좀 높긴 합니다. 1.9점대 배당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가와사키가 더 믿을 만한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의 패배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이 경기는 저는 3.5점이 기준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2.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땐 사실 오버로 가는 게 땡큐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로 좀 강하게 보고 있고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가 일단 배당 자체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가와사키 역시 수비적으로 역습과 수비 숫자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시마가 또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또 좋아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간신히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틀릴 때도 좀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6경기에서 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개의 예측을 뽑아왔고요. 첫 번째는 간바오사카와의 센다이 경기에서 저는 좀 오버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가시마와 가와사키 경기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경기를 골라갔지만 간바오사카의 오버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경기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시마와 가와사키는 저는 좀 오버로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간바오사카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6경기 중에서 가장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투포를 뽑아봤고요. 따라오실 분들은 좀 소액으로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요일에 프로토 이제 또 2경기 J리그 2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